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명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가져가 왔는데요. 2023년 7월에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보면 이제 향후 가명정보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명정보 활용에 이제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에서 가명정보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주요한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 데이터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제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가명정보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을 이제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공공기관 데이터 정책 평가 시에 가명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거나 이제 분석하는 경우를 이제 실적에 반영하겠다.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가명 처리가 정형 데이터에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텍스트나 음성, 영상 등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준이 이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활용 확대 방안을 보시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활용이 지금보다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기업 담당자 분들이나 공공기관 담당자 분들은 이에 좀 대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명 정보를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 가명 정보를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가명 정보는 사실 이럴 때 가장 좀 유의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제 15조나 17조나 18조에 이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게 되면 많은 비용이나 이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소화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 담당자 분들은 이런 가명 정보가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이제 가명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 확보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나 통계를 진행하실 때에는 기초 자료가 좀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 자료를 마련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이제 받게 되면 지금부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까 기존에 이제 수집되거나 아니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제 수집한 가명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런 부분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최근에 AI 관련해서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실 때에도 가명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황 및 실태 조사 관련해서 쓰이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현황 및 실태 조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태 조사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현황이나 실태 조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이용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은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금융 분야에서는 대한신용평가 모델 개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모델 개발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복지 정책을 개발을 하거나 기존의 이제 정책들의 한계 분석을 하거나 지금 마련한 이제 정책 모델들이 향후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있겠느냐를 이제 검증하고 싶을 때 이런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많이 받는 질의 중에 하나가 가명 정보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가명 처리를 하고 싶어도 가명 처리를 하는데 쓰이는 솔루션이 없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가명 처리 방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적정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적정성 평가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염정보 활용 종합지원 플랫폼입니다. data.privacy.go.kr인데요. 이곳에서는 감염 처리 기술 지원, 매칭 지원, 실습 데이터 지원, 그리고 적정성 평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정보 활용 지원 센터입니다.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감염정보 활용 지원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는 이제 강원, 부산, 인천, 대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활용 지원 센터마다 이제 지원 범위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처리 솔루션이나 처리 지원이나 적정성 평가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하시고 싶은데 적정성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위원회에서 적정성 평가위원 명단 풀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감염정보 활용 확대 방안이 이제 발표됨에 따라서 기업 담당자 분들이 이제 대비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